자, 첫 번째, 일반 사항입니다. 자,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. 자, 바로 요거입니다. 자, 부정,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렀다. 자,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3년간 시험을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메모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예, 시험 내용과 관련된 메모지를 사용할 수가 없고, 요즘에 또 우리 전자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전자 제품을 이용한 부정행위 역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. 또 개중에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뭐 촬영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연필에 몰카용 카메라 달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가 적발돼도 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해 버립니다. 자, 그게 4번 조항에 나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저희 전기기사 실기, 다시 말해 2차 시험에서는요, 문제나 답안지 그리고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. 요게 좀 상당히 부당한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문제를 복원시켜서 올려놔요. 그럼 문제 복원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가채점을 하다 보면 평 60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.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고 그랬죠? 근데 막상 점수가 공개가 되면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항의해봤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당하긴 하지만 현 제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게 많이 있는데요.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.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학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. 기술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 하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이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에 대한 내용에 모범 정답은 없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이 해당하는 정답이 A사가 정답이 될 수 있고 B사가 될 수 있고 C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정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채점 기준을 공개했는데 만약에 이게 A사에 대한 답안지였다 라고 하게 되면 B사부터 다른 여러 회사가 A 회사에서만 홍보를 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 공개하는 게 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어차피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채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가장 나쁜 부분이 뭐냐면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해서 어설프게 안다라고 해서 주구장창 말을 길게 쓰는 게 제일 안 좋아요. 우리 채점자들도 하나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단어만 보는 거예요. 이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죠. 근데 말을 너무 길게 쓰다 보면은 이거 읽기가 상당히 화가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문맥에 안 맞으면 빵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답안지는 필요로 한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담백하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채점 사항을 보게 되면요. 자, 여기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. 그 외로 사용하게 되면 빵점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 시험지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, 특히 인적사항에 내가 누구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예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자, 우리 앞에서 인적사항 부분에 자기 이름과 수원 정보를 하고 자, 여기를 철해가지고요. 채점자는 이 밑에만 보는 거예요. 여기가 안 보이고 이 밑에만 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도 사람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특정인을 암시하는 어떤 문자라든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사람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예요. 실제로 예전에 특정 기호나 필기체, 그 필기체를 좀 희한하게 해가지고 자기라고 암시해서 부정행위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게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. 자, 세 번째는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
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, 답안지만 맞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이 틀리면 빵점 처리가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다음 네 번째는요.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소수점에 대한 처리가 난해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?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값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해서 구하게 된다. 만약에 개별 문제에서 소수점 처리를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, 네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계산 문제에서 답을 구할 때 단위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며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여섯 번째 사항도 좀 중요합니다.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. 자,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써라 라고 한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가 답안지를 체크할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채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라고 해서 네 가지, 여섯 가지 써봤자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. 내용 한번 볼까요?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의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만 채점하고 그리고 다른 항, 여러 항에 대해서는 자,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. 자,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게 적혀져 있는데 뭐에 대해서 두 가지 써라. 그럼 이 1번과 2번만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. 3번서부터 나머지는 읽지 않을 거니까 필요한 항목 수만 적당히 써라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답 두 개를 선별해서 답안지에 작성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일곱 번째는 답안지를 정정할 때는요. 두 줄 긋는 겁니다. 두 줄 그어야 되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. 왜? 답안지를 제출한 상태에서 채점자가 수정 테이프를 써서 답안지를 수정할 수가 있겠거든요. 그럼 채점자가 두 줄 긋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? 필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사용을 금지하돼 있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리고 문제를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문제가 나와 있고요. 여기 채점자가 득점을 매길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산 과정과 답란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장을 써도 되느냐? 자,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자, 시험지가 상당히 커요. 크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연습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 특강하고 있는 주제는 합격 전략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험에 대한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리고 각 단원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리고 단원별 시험에 대한 퍼센트 게이지가 어떻게 될 거냐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OT 사항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게 되면 자, 우리가 22년도부터 제가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계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공식만 알고 있다면 계산하고 답을 구하면 되겠죠. 문제는 뭐냐? 단답형에 대한 문제예요.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, 뭐에 대해서 몇 가지 쓰시오. 이런 것들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이게 펜이 안 나가요.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펜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깜지를 쓰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.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잘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제가 단답형에 대한 문제와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을 오디오북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내용을 따로 써놓고, 그 다음에 자, 제가 텍스트를 써놓고 우리가 기계음으로 이용해가지고 텍스트를 읽어주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를 하실 때,
또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실 때 그때 항상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우리 전기기사 실기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